옆에 음, 저희가 이제 둔촌동 성내동에 있다 보니까 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이슈가 사실은 24년도 내내 있었습니다. 네. 뭐 저만 몰랐을까요? 목동에 계셔서 아니, 모르고 제가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이 없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집, 차. 차 예, 이 맞아요. 두 가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잠만 자면 된다는 집. 아, 어디서든지 누워서 자고 하면은 되고 차를 타고 다니면 그냥 굴러만 가면 된다는 주의예요. 고객님들 이런 분만 있으면 부동산업이 망하죠. 망해. 힘듭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지금 뭐 분담금이 높아지고 건축비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음, 재개발 재건축이 뭐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조합원 분들이 분양 평수 추첨할 때 이제 원 플러스 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똘똘한 음, 그 34평 이상의 음, 평수를 음, 갖는 게 낫냐 음.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정말 아, 궁금해 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어떻게 하세요? 예? 원 플러스 원일 때의 음, 그 주택가 가격 음, 그리고 시세가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음, 있느냐가 그 시세 차익이 그 많은 위험 부담을 커버할 수 있으면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음, 그렇지 않으면은 음. 그냥 똘똘한 한 채 하는 게 낫다 정도로만 얘기를 그죠. 합니다. 아 양도세 중과 그렇죠. 유예죠. 네. 양도세가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그다음에 20% 할증, 30% 할증된 것만 유예됐는데 네, 그것도 2025년 5월 9일까지만 유예가 돼 네, 네,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2026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내년 5월 9일까지만. 네, 근데 내년 5월 9일이 지나고 저희가 이제 세금 계산해 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3개 가진 사람이 내년 5월 9일 이후에 집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대략 한 3억 정도 나거나 했을 때 이 사람이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 보면 지금의 한 6배 더 나와요. 근데 계속 유예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양도를 음, 계속 음. 미루시긴 아, 하시던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선 지가 2년 네, 넘었죠. 네, 딱 그 현 정부가 들어선 날이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날 그때 들어서면서 이걸 1년 유예시키려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1년 지나니까 다시 1년 유예시키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1년 유예가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정부가 그대로 간다 하면 또 유예가 되겠죠. 근데 지금 정부가 그대로 안 간다면 유예 안 되겠죠. 이제 내년에 5월 9일은 끝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그 전에 주택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처분한다고 했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 더 나오는지 지금 여기에 이쪽 지역의 시세하고 옛날에 몇 년 전에 구입했을 때 그때 시세하고 대략적으로 그 아마 그 계산을 좀 뽑아봐야 될 거예요.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샘플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음, 그랬을 때 지금 팔았을 때하고 내년 5월 9일 넘어서 팔았을 때 세금 차이가 얼마나 이렇게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실 정도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네, 음.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러면은 좀 매물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아니죠. 거래가 활성화될 아니요. 그렇진 거라고 않아요. 예상하시나요? 전혀. 이 사람 가진 분들이 세금을 내고 내가 내는 세금만큼 가격을 올려버려요. 음, 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이걸 20% 30% 할증한다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세금 1억 더 나오니까 나도 매매가 네, 1억을 올리겠다. 그리고 대신에 그렇게 안 올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양수인 부담으로 돌리겠다. 음, 양수인이 부담해가지고 네가 사라, 네가 내라. 그럼 내가 팔겠다. 이런 식으로 막 강차를 부렸거든요. 음, 근데 그럴 확률이 좀 커요. 네. 그래서 세법에서 원 플러스 원이라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양천구 목동에 있는데 저희 집이 만약에 저희 집이 재개발 들어간다. 그럼 저는 원 플러스 원으로 받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모르죠. 아직은 공동명의세요? 우리 혹시? 가족을 모르죠. 그래 공동명의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한 명씩. 하나씩 줘야지.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해야지. 음, 어차피 저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가족 관계 같은 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원 플러스 원보다 그냥 똘똘한 거 하나가 좋아요. 이렇게 상담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원 플러스 원으로 하는 분도 있으면 혹시 그 자녀들이 와서 상담을 할 때는 원 플러스 원으로 상담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음, 궁금한 게 음, 또, 음, 원 플러스 음, 원으로 증여를 해주는 것보다는, 음, 이제 상속이 될지 증여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둘 해주는 것보다는, 음, 이제 매매 가격이나 음, 시세가 낮을 때,
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줘버려야죠. 그렇죠. 빨리 그래야죠. 줘버려야죠.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제가 그 얘기를 예. 하고 싶었어요. 재건축 빨리빨리 들어가기 줘버려야 전에. 돼. 줄 때는. 줄 거는 빨리 주는 걸로. 그렇죠. 줄 때는 빨리.